뉴스세트 3부로 이어갑니다. 이 50c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눈폭탄이 쏟아졌던 경기 남부 지역은 제설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해 이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버스 정류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네, 저는 들으신 대로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자, 이곳은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좀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분당이나 광교, 용인 버스들이 서서 이제 마지막 손님들을 태우고 바로 이제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승용차들도 출근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로기도 한데요. 이곳이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었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 하나 보여드리는 이 얼음, 제가 길에서 떼낸 얼음입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3도 정도지만 체감 온도는 바람이 불면서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이 빙판길이 된 곳이 많은데, 물론 이 도로 위는 눈이 다 치워져 있고 화학 제품을 통해서 거의 제설 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오는 이 길들이 이런 빙판길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제 이곳은 거의 아비규환을 방불케했습니다. 경사가 있다 보니 얼음이 또 얼은 상황에서 눈이 계속 내렸죠. 도저히 손님들이 실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버스가 오지 않는 상황이 연출돼서 바로 이곳에서 출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상황 때문인지 지하철로 많이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이맘때 시각이면 줄이 길게 서 있어야 하는 반대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지금은 어제 일을 통해서 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어제 용인에 50cm에 육박하는 눈이 쏟아졌는데 제설 작업은 어떤가요? 자, 보여드린 걸 지금 이 얼음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설 작업이 완벽하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도로 곳곳이 많은 곳이고 또 주택가나 아파트 인근 주변은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제설 차량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은 거의 빙판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계를 위해서 신호등을 건너는 사이에도 2번 정도 넘어질 뻔했는데요. 이 빙판길 출근길을 더욱 주의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눈비 예보가 수도권에 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1에서 5cm가 지금 경기 남부에 예고된 상황이어서 만약 이 상황에서 눈이 한 차례 더 내린다면 워낙 무거워진 상황에서, 워낙 습한 눈에 무거워진 상황에서 붕괴 사고라든지 또 빙판길 미끄러지는 사고, 또 보이지 않는 빙판길에서 차량 사고가 날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출근 나서는 분들은 이 등산화 같은 미끄럽지 않은 신발, 또 창이 넓은 신발을 신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용인 수지 버스 정류장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이처럼 폭설이 이어지면서 동네마다 언덕이 있는 길 이곳저곳에 눈이 더 쌓였습니다. 네, 특히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은 제설 작업도 더디다 보니 시민들의 발걸음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아직 해도 밝지 않은 이른 아침. 남들보다 일찍 출근에 나섰는데 밤새 내린 눈은 그치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시민들은 혹시나 넘어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잡이를 꽉 잡아봅니다. 해가 밝자 계단 하나하나를 빗자루로 쓱쓱 쓸어내는데 눈을 치우는 게 더디기만 합니다. 힘들죠. 눈이 물 먹어가지고 축축해서 걷기도 무겁고 여기는 또 계단이라 여기서 많이 사고가 많이 나요. 미끄러져서 많이 좀 다치고 그러시더라고. 다들 조심히 언덕을 내려오느라 발걸음은 엉금엉금. 날씨가 춥다고 이렇게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 등 균형을 잃을 수 있는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제설 작업이 속도를 못 내자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골목 쪽은 직접 나와서 치우시거나 그러시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다 출근하느라 바빠가지고. 경찰과 소방엔 차량이 언덕을 오르내리지 못한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질 경우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칠 수 있기에 노년층과 임산부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불과 이틀 사이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50cm에 육박하는 눈폭탄이 내렸는데요.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법한 기록적인 폭설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 내린 이번 눈은 모든 겨울을 통틀어 3번째로 많을 정도로 이례적이었습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도심이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첫눈부터 10cm를 훌쩍 뛰어넘으며 전례 없던 11월 대설을 기록하더니
지난 밤 사이 10cm 이상의 폭설이 더해져 더욱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이틀 동안 서울 송월동에서 관측한 공식 적설량은 28.6cm. 11월뿐 아니라 모든 겨울을 통틀어도 역대 세 번째일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수원에는 43cm에 달하는 눈이 내렸는데 196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용인 처인구는 무려 47.5cm로 50cm에 육박하는 눈이 쌓였고 서울 관악구 41.6cm, 광주 송정동 43.7cm, 군포 금정동 43.1cm 등 경기 남부와 서울 남부권 곳곳에서 40cm를 훌쩍 뛰어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안이 아닌 중부 내륙에 내린 눈으로는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빈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중부지방 관측 지역들은 다 최고 기록으로 다 갱신할 만큼 엄청난 눈이 내렸는데요. 이런 정도의 폭설은 제가 볼 때 한 200년 만에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빈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런 역대급 폭설은 다행히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차츰 눈이 그치며 내륙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주 후반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 지역으로 눈이나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해안의 눈이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조금 더 유입되면서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양이 많진 않지만 추위 속에 빙판길 대비가 필요합니다. 12월이 시작하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비나 눈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도 궂은 날씨로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네, 출근길입니다. 크게 떨어진 기온에 빙판길 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점점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 출근길 추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출근길마다 날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 아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는 3도, 예년보다는 4도가량 낮습니다. 추위 속 어제 내린 눈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추위 대비와 빙판길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강원도 횡선 안흥명으로 비공식 기록이지만 기온이 영하 15.6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관령 영하 10.3도, 파주 영하 6.3도까지 내려가 중부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곳들도 많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부분 영상권이지만 역시 어제보다는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위 속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수구름이 점차 유입되면서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북 동부에 최고 7cm, 서울 등 중부와 영남 곳곳에 최고 3에서 5cm가 예상되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cm의 적설이 예보됐습니다. 어제와 그제처럼 폭설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현장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추위 속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출근길 교통 상황 이번에는 도로공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정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다행히 어제 오후부터 점점 눈이 잦아들더니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무려 4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는데요. 이미 워낙 많은 양의 눈이 내린 데다가 현재 기온은 중부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도로가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보고 계신 터널이나 교량 위쪽 지나실 때는 주행 속도를 평소보다 더 줄여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출근 차량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렇게 노란색 서행 구간들이 많이 살펴지는 이유, 바로 노면이 많이 미끄럽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천천히 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 운전 당부 부탁드리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순산터널 부근에서는 4, 5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니까 조심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번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하계분기점 부근 끝차로 쪽에는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영하권의 추위 속 이런 차량 고장이 나지 않도록 점검 미리미리 힘써 주셔야겠고요. 지금 교통량 자체는 중동 부근에서 양방향 짧게나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본선 위쪽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빙판길 우려 가능성 높습니다. 다시 한번 감속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전방 주시도 같이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어젯밤 서울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작업용 곤돌라와 천장을 연결한 줄이 끊어지면서 참변을 당했는데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한쪽 줄이 끊어진 작업용 곤돌라가 호텔 천장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구조용 에어매트가 깔린 로비 바닥에는 곳곳에 떨어진 파편들 사이로 헬멧과 스프레이, 그리고 운동화 한 짝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1층 로비로 추락했습니다. 4층 높이에서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막 벽돌이랑 쇠파이프 같은 게 떨어지더라고요. 비명 소리 들리고 막 119 전화하는 소리 들리고 살려달라는 소리도 나가지고. 야간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면서 소방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40대 동료 B씨는 줄이 끊어질 때 곤돌라를 붙잡아 가까스로 추락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충격으로 큰 부상을 입은 채 1시간이나 매달려 있다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으로 손님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밤 10시쯤 천장 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 있다고 그래서 급히 뛰어와서 다녀야지. 뒤에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움직여가지고 있어라.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롯데호텔 측은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요즘 눈썹 문신이나 두피 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문신용 염료를 조사해봤더니 상당수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문신용 염료입니다. 소비자원이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더니 87%에 달하는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눈썹 문신과 두피 문신에 쓰이는 염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비소와 벤조에이피렌이 검출됐습니다. 눈썹이나 입술 등 반영구 문신용 염료 10개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함유가 금지된 니켈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과도하게 노출됐을 때 두통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아연이나 구리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유럽연합이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 든 제품도 전체의 33%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 24개 중 8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 이소치아졸리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이 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준을 모두 적용했을 때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뉴 임페리얼과 나노, 타이탄 등 3개로 모두 국내 생산품입니다. 소비자원은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이나 품질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문신용 염료는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해 사용하는 만큼 환경부에 안전기준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린이들이 목욕할 때 거품 놀이를 위해 많이 쓰는 버블 클렌저 제품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액화석유가스, 즉 LPG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LPG 충전량이 가장 많은 제품과 가장 적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서 10에서 20초 동안 분사한 뒤 전기 스파크를 발생시켰더니 화염과 함께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부 학년에 첫 도입할 AI 디지털 교과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76종이 최종 합격해 일선 학교들의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수업에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흡연율이 20년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흡연율은 3.6%로 2005년 첫 조사 11.8%에 비해 크게 줄었고요. 전자담배를 포함하더라도 4.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 음주율 역시 올해 9.7%로 2005년 첫 조사 때 27%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요. 다만 아침 식사 결식률과 패스트푸드 섭취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는 점은 고민할 거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들어온 가운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토와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인데요. 전염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면서 주로 12월부터 2월까지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패류를 익혀 먹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3종 가운데 라게브리오의 처방 대상이 제한됐습니다. 라게브리오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품목 허가 절차가 늦어져서 당분간 정부 재고량 범위에서 70세 이상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는 지금처럼 60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가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식품 안전 정보를 휴대전화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식품 정보 확인 서비스 푸드QR이 본격 운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국내 제조식품을 시작으로 내년에 수입식품, 후년에는 국내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드QR을 활용하면 작은 글씨의 식품 정보를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시청각 장애인은 아바타 수어 영상과 점자 변환, 휴대전화 음성 변환 앱을 통해서 요약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물밑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주목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매사추세츠주의 한 소방서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제거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동맹 관계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We're surrounded by the Pacific Ocean, the Atlantic Ocean, and two allies, Mexico and Canada. And the last thing we need to do is begin to screw up those relationships.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온다며 이를 해결할 때까지 두 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기 행정부에서 관세 전쟁 최전선에 섰던 그리어를 무역대표부 대표에 지명하며 관세 폭탄이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 트럼프와 직접 통화에 나섰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면서도 관세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Siguiendo con este tema, Presidenta, ¿cómo impactará esta potencial guerra arancelaria la revisión del tema? No va a haber potencial guerra arancelaria. ¿No? 관세 논란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초 개원하는 의회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가까스로 휴전에 이르렀지만 1년 넘게 이어진 충돌의 여파는 여전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하고 양측은 서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언제라도 휴전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 도시 카나.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시작된 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3,961명이 숨졌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집계했습니다.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숫자인데 이스라엘 일간지도 같은 기간 헤즈볼라 전사자가 4,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다 13개월 만에 휴전에 이르렀지만 발효 직전까지 공습이 계속된 탓에 환자들은 여전히 병원으로 몰려듭니다. كان في صعوبات جدا، كان في جرحى عم بيجوا اذا بده اوصف حالتهم اكل حالتهم صعبه جدا، كان في شهداء كثير، كان في خوف كبير عشان كانت القصف تقريبا حوالينا والعدو الصهيوني ما بيرحم. 게다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선 지금도 폭음이 들립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틀째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중거리 로켓 저장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이동이 금지된 지역에 접근하려는 차량을 향해 발포했다며 휴전 합의 위반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We will respond immediately to every violation. We will not let the Hezbollah to go down, to go southern than the Litani River. 그러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합의를 어겼다고 맞받고 있어서 가까스로 이뤄낸 휴전이 자칫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북한이 열흘 만에 다시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대담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했다며 이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띄우면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강제 북송자를 노예 노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나눠 갖는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제 북송된 이들은 참혹한 환경에서 중국이 요구하는 물건을 만들고 이들 제품은 중국산으로 둔갑해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임신 상태로 강제 북송된 지 씨는 북중 접경 지역 교화소에 감금됐습니다. 임신이야? 야, 이 갓나야, 낙태하나? 중국의 씨를 낳겠다 이기야? 북한 당국은 중국 핏줄을 낳을 수 없다며 주사와 고문 등 온갖 방법으로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은 이마에 시퍼런 주사바늘 자국을 안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신생아를 땅에 파묻으려 했고 엄마는 파묻더라도 제발 자기 옷에 감싸서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내 옷을 벗어서 애를 싸서 제발 묻어달라 그랬어요. 내 그러면 은혜는 내가 잊지 않겠다. 꼭 묻어달라고 했어. 중국과 인접한 교화소에는 지시처럼 강제 북송된 여성들이 모여 노예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원자재를 이용해 수제 가발과 인조 속눈썹, 가방, 옷 등 여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제품은 중국산 라벨을 달고 전 세계 곳곳으로 수출됐습니다. YTN은 올해 여름 북한 내부에서 만든 수제 가발과 인조 속눈썹, 라탄 가방을 입수해 이들 탈북민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만들었던 그 가발하고 똑같아요. 중국 해관 총소 통계를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은 1억 3,400여만 달러, 우리 돈 1,870억 원어치의 가발과 속눈썹을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중국 정부한테 주류 가공 이런 라이센스 허락받게 되면은 세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중국 회사들이 사실은 북한에서 만들었지만 Made in China라고 레이블이 붙여서 그러면 전 세계에서 팔릴 수 있어요.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면 북한은 이들을 가둬 노예처럼 부리며 중국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이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전 세계 곳곳에 팔므로써 북한과 중국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YTN은 다음 달 1일부터 다큐멘터리 3부작 북한 인권 보고서 일회용 인간들을 통해 그 생생한 실태를 전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겪어온 그룹 뉴진스가 결국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최대 수천억 원으로 예상한 위약금과 관련해선 낼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이 상황이 벌어진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건데 어도어는 이를 부인하면서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걸그룹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와 계약 기간이 아직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최대 6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진스가 쉽게 회사를 못 떠날 거로 예상하는 이유였지만 멤버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전속계약 위반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도어와 헤어지더라도 그동안 계획됐던 일정은 그대로 소화하고 뉴진스라는 이름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상대로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민희진 전 대표와 향후 활동을 함께하고 싶다는 희망도 드러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고 싶은 마음을 대표님께서 원하신다면 대표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고 싶다는 말씀이었어요. 이에 대해 어도어는 멤버들의 주장처럼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회사와 멤버들 간 전속 계약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계약 해지하겠다는 멤버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식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 향후 긴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지가 생명인 걸그룹으로서의 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국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반고흐의 전시가 오늘부터 국내 관람객들을 만납니다. 자화상을 포함해 대표 작품들을 통해 고흐의 삶과 예술을 조명합니다. 유례없는 최고가 작품 구성으로도 화제입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독자적인 화풍을 정립하던 시기에 그린 불안한 표정의 반고흐. 자화상을 포함해 네덜란드 크렐러 밀러 미술관에서 공수한 고흐의 걸작들이 국내에 소개됩니다. 밀러 미술관은 반고흐 미술관과 함께 고흐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곳입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혼을 불태웠던 고흐의 그림을 디지털이 아닌 원화로 보고 싶은 한국 관람객의 열망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한 10년간 이제 국내 전시 블록버스터랄까 이런
기획 전에 물론 전시의 수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졌지만은 원화를 통해서 국내 대중들이 보고 싶어하는 작품. 초기 작품인 밀짚 모자가 있는 정무라부터 색감의 절정을 보여준 씨 뿌리는 사람까지 고흐의 생애를 오롯이 따라갑니다. 특히 이른바 생레미 시기 정신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며 그렸던 그림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풍경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실제 나가서 많은 작품을 못하다 보니까 미술사 대가들의 작품을 모작하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들라크루가가 그린 착한 사마리아인이랄까. 살아생전 딱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던 불멸의 화가 반 고흐. 12년 만에 열리는 국내 세 번째 회고전은 유례 없는 그림값으로도 화제입니다. 한국 미술품 전시사상 최고가 작품들로 구성돼 보험 평가액만 1조 원이 넘습니다. 고흐가 10년간 남긴 불후의 명작들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배우 지창욱이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맡아 관람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골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개선까지 돕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특히 먼지가 많이 날리거나 폭우와 같은 궂은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서 공사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먼지가 흩날리는 공사 현장. 골재를 나르고 부수고 쪼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골재는 생산 절차가 복잡한 데다 공정에 따라 장소 이동이 필요해 운반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또 주로 건축이나 도로 포장에 쓰이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로 쪼개는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골재 생산품의 분량은 시멘트 혼합물의 분량, 결과적으로는 건축물의 분량으로 이어져 대형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품질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골재 품질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문제 해결까지 돕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전자광학 센서, 생산 설비를 통신으로 연동시켜 골재 생산 공정을 별도의 이동 없이 하나의 장치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비전 센서를 탑재해 먼지, 강우, 조도 변화 등 열악한 날씨 환경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된 실증 시험을 토대로 문제가 발생되면 발사장치 스스로 지역값을 조절하여 최적의 골재 생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야외 환경에서의 공정 자동화를 국내 최초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연구진은 내년에 실용화를 목표로 참여 기업과 함께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돼 25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던 용인 경안천변 일대 규제가 풀렸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시청 외벽의 포곡과 모연읍 일대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환경부가 수변구역 지정 고시를 해제하면서 25년간 개발 족쇄가 채워졌던 축구장 500개 규모의 땅이 규제에서 벗어난 겁니다. 경안천은 용인에서 발원해 광주를 거쳐 팔당으로 유입되는 국가하천입니다.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해야 하는데도 웬일인지 포구읍 일대가 포함됐습니다. 용인시가 TF를 꾸려 규제 해소를 꾸준히 건의한 끝에 지정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포구읍이 많은 발전은 없었는데 앞으로 이번 이중 규제가 해제되면서 그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규제 해제로 해당 지역엔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인근에도 더 인프라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저도 한번 경안천을 내려다보는 카페를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재산권이 상당한 제약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규제 해제로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용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경안천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달 역대급 홍수로 220여 명이 사망한 스페인에 겨울을 앞두고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폭설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기온과 뜨거워진 바다가 그 원인인데요. 온화한 지중해성 날씨의 나라들마저 기후재난 속에 놓인 현실, 장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스페인 남부 말라가 11월 중순 몰려온 태풍에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불과 보름 사이 1시간에 30에서 40mm를 넘나드는 집중호우가 3차례나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홍수로 220여 명이 숨진 동부 발렌시아도 올리브가 자라는 전형적인 지중해 기후입니다. 하지만 1시간에 최대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가장 비가 집중된 튜리스에는 771mm, 1년 강수량을 훌쩍 뛰어넘는 비가 하루에 내렸습니다. 1차 원인은 다나라고 불리는 차단 저기압입니다. 상층 대륙권에서 떨어져 나와 아래에서 고립된 저기압이 지중해의 따뜻한 공기와 섞여 한 곳에 긴 시간 머무르며 폭우를 쏟아붓는 현상입니다. 지난 1957년에도 큰 홍수로 이 지역에서 80여 명이 숨졌지만 이번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대기도, 바다도 더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Every 1 degree warmer that the air is, it can hold about 7% more moisture. We've estimated that similar events have become about 12% more intense and probably about twice as likely as they would have been in a pre-industrial climate, about 1.3 degrees cooler, without human-caused climate change. 50km, 서울 잠실에서 경기 평택에 이르는 정도의 구간이 물에 잠겼는데 낮 동안 강둑에 갇혀있던 물이 불과 몇 분 만에 쏟아져 내려 평일 저녁 퇴근길 차 안에 있던 사람들과 저지대의 집, 사무실까지 쓸어버렸습니다. 예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고가 늦었습니다. They were already neck deep in water when they got those alerts on their cell phones. That suggests something's gone very wrong there with the warning system. 지구 온도는 나쁜 시나리오를 따라 21세기 2.6도 상승의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노력과는 별개로 이미 눈앞에 온 위험에 대한 대비가 적도 인근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과제가 아님을 스페인 홍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번에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지금 출근길 날씨 어떻습니까? 네, 기록적인 폭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3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고온에 각별히 신경 쓰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돌아다니실 때 빙판길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어제까지 내린 눈비가 다시 얼어붙어 도로 곳곳에서 빙판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또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은 강원도 횡성으로 비공식 기록이지만 영하 16.2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관령 영하 11도, 파주 영하 6.9도 등 중부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추위 속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다소 강한 눈이 집중되는 전북 순창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발적인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북 동부에 최고 7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미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린 만큼 비닐하우스 붕괴 등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차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